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는데요.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부결되며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성지훈 민주당 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한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됩니다.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6시간 만에 끝이 났고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위헌성이 심각하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어떤 점을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법원에 있어서의 사건 배당이라든지 업무 분담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는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이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수장으로 되어 있고 입법부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넘어서서 지금 뭐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뭐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 배임죄는 없애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입법부의 권한이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민주당도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처음에는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이름을 붙였었거든요. 근데 위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 위헌 논란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라는 거대 여당의 횡포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법원장 회의에서 위헌 소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요. 여당에서는 사법개혁 전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서둘러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서두른다기보단 사법개혁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게 된 배경에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란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영장이 몇몇 기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란을 경험한 분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삼권 분립 매우 중요하죠. 사법부의 독립성 더군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사법부의 독립성 과 중립성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절대 견제를 아무것도 못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법부도 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저희가 연말 안에 모든 걸 다 처리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법개혁에 다양한 법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위헌 소지가 확실하게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있다고 되는 부분은 연말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는 내용들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법부 어제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하기보다 이전에 뭔가 이 사법개혁 논의를 이끌어낸 본인들의 이런 사법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이런 거에 대한 반성문부터 먼저 제출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은 사법부를 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법부도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런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내란 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깔끔하게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앞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경우 윤석열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꼬집었거든요. 이 지적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조국혁신당마저도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헌 우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스스로도 이것이 이름을 바꾼다. 그리고 추천위 구성을 어떻게 한다를 넘어서서 이미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소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어떠한 성비위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다시 한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어떠한 진보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조금은 정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교섭단체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행 20명인데 10명으로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민주당에서도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견제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조국혁신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진보층에 소구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에 힘을 실으면서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삼권 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네, 정청래 대표 조 대법원장이 뻔뻔하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일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이게 사법부로서는 마땅한 대응카드 없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로 길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4심제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재판소원을 통해서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동안은 어떤 경쟁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위헌 논란이라는 것은 사법부에서도 지금 지적을 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무리 이렇게 민주당이 당근을 주고 있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위헌 법률로서 결정이 났을 때 그 후폭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저희 TV조선 스튜디오에 나와 심경을 털어놓자 장경태 의원 대본에 따른 연출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앞서 피해자의 심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기간 중에 비서관들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오셨고 제가 되게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장 의원이 신체 접속을 분명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행태라고 보고요. 장경태 의원님은 무고죄는 꽃뱀론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왜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서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나. 이 인터뷰를 본 장경태 의원,
대본에 따른 연출이다, 음해 의도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연출이라고 깎아내려야 후련하냐면서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신경을 전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뭐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도 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소 방법론에 있어서는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아니면 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재판 과정에 나오는 발언, 수사 과정에 나오는 발언은 사실 2차 가해로 지적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경우 향후에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본인이 2차 가해로서 가중처벌을, 이중처벌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발언을 조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런 법사위 회의장이나 이런 데도 저는 뭐 상임위를 유보임하든 바꾸든 아니면은 이 당분간 회의에는 나오지 않든 경찰에서 빠른 수사와 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요구하되 그 당분간은 이 추가적인 논란이나 추가적인 뭐 2차 가해 논란 이런 것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도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당 지도부에서도 이 장 의원에 대해서 당분간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회의장에 있다가 말을 얹다가 저는 그 당사자 말고는 말을 얹는 건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계속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좀 숙고해서 장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가해 우려까지 짚어주셨는데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가 오늘 이 대본에 연출된 듯하다 폄훼를 했다면 그 자체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측에서도 법적인 조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뭐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무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무고를 할 만한 어떤 동인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재선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알려진 바는 국회 보좌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의원실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도 역시 충분히 갑질로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장경태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기관 혹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고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에 뭐 박원순, 오거돈 시장이라든지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도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비판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우원식 의장에게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회의장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당직을 갖고 있거나 의원분들은 본인의 의견을 절대로 보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장경태 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의장에 왔을 때 장경태 의원이 타 당의 의원과 설전을 벌일 때 뭔가 동료 의원으로서는 말을 보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그 발언을 보면 본인의 의견을 뭐 던져서 뭔가 내가 봤을 땐 무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반복했을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교 의원은 뭐 그런 것들을 너무 지금 우파 세력에서 보수 진영에서 너무 과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사위 회의장에 결국 당사자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계속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최대한 수사기관과 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뭔가 억울함이나 이런 걸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뭔가 저런 회의장에 나와서 그렇게 되면 저 회의장에서 나온 발언을 보고 의원들이 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역시 그 내용들을 보고 또 2차 가해성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그 방법론은 좀 더 신중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경찰이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의 당시 남자친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 전후 상황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쟁점이 뭐고 이 사실관계에 따라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그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겠죠.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었던 영상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았길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얘기를 하게 되겠죠. 신체 접촉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하기 전에 이미 참고인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예.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과정에 있어서 좀 물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경태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본인의 처벌 수위만 높아질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이런 예상 밖의 부결로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클 거다. 1인 1표제를 요구했던 당원들과 반대했던 친명 지지층 간의 이른바 이 명청 개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그렇게 개파 간 갈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결된 이유는 결국 시기의 문제. 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가는 기간 동안 이렇게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걸 밀어붙이느냐. 그리고 이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경우 이게 적용되는 거는 지방선거가 아니거든요. 예.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기 과정을 왜 거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도 사실상 이 쉬운 투표 참여에도 동의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이 향후 과정, 아까 지금 아마 임기 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예.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좀 다른 중앙위원이나 개파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본인이 이거를 재추진할 때 다음 전당대회 때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 이후에 적용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각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거를 다 종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저는 진정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보완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임기 내에 재추진한다면 반대를 했던 분들, 우려를 표했던 분들의 목소리도 다시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